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검사 작성이라 우리 책 테마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전문 법칙이라는 게 이제 있죠. 전문 법칙이 이제 310조의 2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죠. 전문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전문 법칙에 대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었죠. 예외는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자, 311조부터 316조까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뭘 봤습니까? 311조 봤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외로서 몇 조를 본다? 312조를 보는 겁니다. 312조. 그래서 자, 312조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312조가 전문 법칙에 약 60% 정도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2조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전문 법칙을 어느 정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12조에 나와 있는 건 주로 이제 공통분모를 찾아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서류들입니다. 자,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서류들이 바로 뭐다? 312조 규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서류가 뭐가 있다?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있겠죠.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 두 번째,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있겠죠. 참고인 진술조서. 그 다음에 수사기관도 검증합니다. 그래서 수사상 검증조서.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가보니까 첫 번째가 그래서 뭐예요? 바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다라는 거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책하고 조금 목차를 달리해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는데 그럼 먼저 우리 피의자 신문 조서는 뭐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피의자 신문 조서는 뭐냐? 그랬더니 바로 피의자의 뭐죠? 진술을 기재한 서류예요. 자,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피의자 신문조서인지 아닌지는 꼭 피의자 신문조서하고 이름이 써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럼 뭘 가지고 따지면 된다? 실질이죠. 실질. 그래서 형식이 아니고 실질입니다. 그래서 자술서라고 써 있어도 그게 피의자의 진술이 들어가 있으면 피의자 신문조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녹음 테이프가 들어갔어도 피의자 신문조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은 따지지 않고 그 내용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피의자 신문조서, 즉 전문 법칙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제 요건이 있습니다. 자, 전제 요건이 있는데 전제 요건은 뭐냐? 일단 우리가 이 피의자 신문조서, 즉 전문 법칙을 적용하려면 전제가 뭐냐? 그것보다 상위 법칙들은 통과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뭐냐? 위수중.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배제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전문 법칙을 올 필요가 없어요. 위수중이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위수중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진술에 뭐 또 있어야 되죠? 임의성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 법칙 들어오기 전에 뭘 배웠어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배웠죠? 자, 이거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통과 안 하면 전문 법칙을 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의의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의의를 보고 그러면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는 현행법에 몇 개가 있느냐 이걸 따지려면 일단 피의자 신문 누가 하는지를 알면 되죠. 자, 피의자 신문은 법적으로 둘밖에 못합니다. 누구? 검사,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 있죠. 근데 물론 사법경찰리도 하긴 하죠. 그러니까 검사, 사경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줄여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 검사 것만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312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312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를까? 옛날엔 달랐어요. 근데 지금 현재법은 똑같습니다. 검사하고 사경은 똑같은 건데 자, 일단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배경들이 좀 설명되다 보니까 과거 거부터 쭉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적으니까 그냥 다시 씁시다. 그래서 이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는데
좀 배경을 설명하고 용어들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 내용에 따르면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피의자 신문서의 내용을 자, 뭐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변호인에 의한 자, 뭐다 내용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뭐다? 내용 인정.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 내용 인정. 그래서 자, 일단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서는 외워야 되겠죠? 자, 증거 능력 인정 요건 어떻게 된다? 적 내용 인정.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이건 현행법의 태도입니다. 현행법의 태도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과거로 한번 되돌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구법 있죠. 자, 구법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자, 일단 적은 똑같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지금 현재는 뭐가 됐습니까? 이렇게 내용 인정이 들어갔잖아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 인정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자, 일단 뭐다? 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실은 실질적 진정 성립의 증명, 뭐 내지는 인정 이렇게 갑니다. 요게 있어요. 실질적 진정 성립. 그 다음에 특은 뭐다? 특신 상태의 증명. 자, 그래서 뭐다? 2021년인가요? 요때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다? 적실특 이렇게 갔어요. 적실특. 그래서 적실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법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차이가 있죠. 여기하고 차이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뭐냐? 적이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 아, 그리고 더 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더 이제 봅시다. 그래서 더 구법. 더 구법이 있어요. 더 구법은 이제 15년 전, 2007년 이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2007년 이전에는 자, 피의자 신문서의 증거 능력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형식적 진정 성립. 이제 앞으로 계속 용어를 써야 되니까 미리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진정 성립. 그 다음에 특신 상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던 게 2007년도에 바뀌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바뀌어서 이렇게 됐고, 21년인가요? 이때쯤에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뀌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보기 전에, 자, 먼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형식적 진정 성립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형식적 진정 성립을 앞으로 씁니다. 다른 용어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러면 형식적 진정 성립은 뭐냐? 그랬더니, 자, 일단 뭐죠? 기명날인 또는 뭐다? 서명이 자, 위조되지 않았을 것. 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뭐다? 위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장 제대로 찍혀 있냐라는 거예요. 이 서류에 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냐 없냐 확인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형식적 진정. 그 안에 내용이 뭔지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 제대로 찍혀 있느냐, 요거 따지는 거였고요. 그래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위조되지 않았을 것.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내 도장 맞습니다. 내가 도장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형식적 진정 성립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실질적 진정 성립은 뭐냐? 그럼 실질적 진정 성립은 이런 뜻입니다. 자, 진술 내용, 그러니까 내가 말한 내용과 그 다음에 조서 내용, 조서에 써 있는 내용 있죠? 이 일치할 것입니다. 일치할 것. 진술 내용과 조서 내용이 일치한다. 그러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만약에 법정에서 말한 대로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실질적 진정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진실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피의자 신문 받을 때 이런 말 했는데 이 말 쓰여 있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진실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자, 특신 상태는 이미 얘기했었죠. 우리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그래서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자, 옛날 거 2007년도까지는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 증거로 사용을 했어요.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일단 형식적 진정 성립을 밑에 쓸까요? 일단 밑에 써볼까요? 형식적 진정 성립이 만약에 증명이 됐어요. 형식적 진정 성립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진정 성립은 추정이 됩니다. 과거에 이런 이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뭐가 돼? 이게 또 증명이 됐어. 그러면 자, 어떻게 되면 특도 뭐가 된다?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론이 있었어요. 이런 판례의 이론이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계적 추정론이라고 합니다. 자, 단계적 추정론이라고 했어요. 이런 이론이 있었는데 자, 이거 피고인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거예요. 왜냐?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그러니까 도장 제대로 찍혀있냐만 확인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어마어마하게 불리했기 때문에 요게 있었어요. 21세기까지. 그러다가 단계적 추정론은 이제 뭐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게 뭐다? 증명이 되면 요거 추정된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였고, 그래서 이게 폐기됐기 때문에 바로 요때 증명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인정인데 사실 증명이에요, 증명.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바뀌었을 때, 자, 여기 뭐다? 옛날 2007년도 이전은 뭐가 됐습니까? 형실특이였잖아요. 이 형실특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뭔가가 사라질까요? 사라지진 않습니다. 사라지진 않고 더 가중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가중을 시키는데 그럼 여기서 뭐가 바뀌었어요? 형이 바뀌었죠. 형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적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적. 자, 그러면 형은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죠. 그러면 이제 뭐다? 이 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라는 말이죠. 근데 뭐다? 이것은 형식적 진정 성립은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형식적 진정 성립 플러스 알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진정 성립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장 제대로 찍혀 있다. 이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적법한 절차라는 건 피의자 신문 과정이 적법했다.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방식도 다 준수했다 안 했다? 준수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장 제대로 찍혀있고 절차까지 다 적법하고 그 다음에 뭐다? 조서 작성 방식도 다 지켜졌다. 이렇게 가중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쓸 거예요. 왜냐면 313조나 이런 데 가보면 계속 쓰는 거니까 자, 이런 말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실질적 진정 성립의 인정이죠. 실질적 진정 성립 뭐라고 했습니까? 말 안 될 수 있다. 이건 그대로 갑니다. 이건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특신 상태도 뭐다?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정이라는 말 이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세 가지에서 두 가지로 바뀌었으니까 완화시킨 거냐?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아니고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요 두 가지 있잖아요. 이건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포함되고 내용 인정까지 하나가 추가가 됐다. 네 가지가 된 거예요. 사실상. 조문상으로는 두 가지지만 사실상은 두 가지가 되는,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면 자, 이거는 뭐냐? 적실특이라고 하면 아니면 형실특이든 결국엔 피고인이 법정 가가지고 이거 거짓말입니다. 계속 얘기해도 법원은 안 들어요. 왜? 뭡니까? 실질적 뭐다? 적실특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요거 이 내용 인정은 그러면 뭐 무슨 뜻이냐? 바로 내용 인정이라는 말의 뜻은 자, 기재 내용의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자, 기재 내용의 진실성은 뭐예요? 말 안 대로 쓰여 있다가 아니라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은 진실에 부합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여기 써져 있는 말 거짓말입니다. 딱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준 거죠. 피고인에게 유리해지고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어떻게 했다? 매우 엄격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내용 인정은 누가 한다? 피고인만 하는 게 아니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도 변호인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래서 이런 말이다. 취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발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좀 이제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알아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검사 거. 이렇게 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책 247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해가지고 있죠? 이제 의미가 없는 지문들이 있어요. 자, 일단 가번 있죠? 가번은 뭡니까? 이미 얘기했었죠. 피의자 신문조서인지 아닌지는 형식으로 따진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뭘 가지고 따진다? 실질을 가지고 따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읽어봅시다.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그다음에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즉 뭐예요? 형식이 아니고 뭘로 판단하자? 실질을 판단하자. 이 뜻입니다. 형식이 아니고 실질로 보자. 실질로 보자였고요. 그 다음에 나번하고 다번을 보시면은 자 이제 검사냐 사경이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지금 아직 안 했지만 알만하신 분들은 알죠. 자 이제 이렇게 바뀐 게 뭐예요? 사경하고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뭐다? 똑같아졌습니다. 똑같아졌으니까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나번에 보면 사법연수원생, 그러니까 옛날에는 검사냐 아니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생이 피의자 신문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단독건은 검사로 취급하고 그다음에 뭐다 합의부 건은 못하는 걸로 해서 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나번 의미 없는 지문이 되겠고요. 다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주사 있죠?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을 검사가 있냐, 검찰 주사가 있냐를 따지는데 검찰 주사는 법적으로 뭐예요? 사경입니다. 사경. 사경이다 보니까 이걸 따졌는데 그래서 검사가 참석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구별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참석했는데 세부적인 걸 검찰 주사가 했죠? 그럼 검사 걸로 취급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일체 참석하지 않고 모든 걸 사경이 다 했는데 명의는 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경으로 취급합니다. 그렇게 갔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검사하고 사경하고 증거능력이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가번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뭐 논란이 되고 뭐 해설에 좀 이상한 거 막 있고 한데, 논란이 되면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여서 2번 다 지워버리세요. 이게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자, 3번으로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보시면은, 가번이 뭐예요? 조문이죠. 자, 읽어봅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중이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요?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적 내용 인정. 아시겠죠? 적 내용 인정.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나번이 바로 옛날 조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틀렸겠죠? 자, 이거 옛날 조문입니다. 읽어볼까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 중이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생활했음이 증명을 떼어나여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다? 적, 실, 특. 옛날 얘기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됐고, 그 다음에 다번 가보시면, 다번은 뭐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조문이 몇 조예요? 312조죠? 근데 312조는 무조건 스타트가 다 적입니다. 앞에 적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적은 뭐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자, 아직 안 배웠지만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것이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이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야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라번은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뭐죠? 자, 우리가 전제 요건이 뭐였어요? 진술의 임의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아니면 위수증도 아니라고 했죠? 근데 진술 거부권 고지 안 했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위수증입니다. 그러니까 전문법칙 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라번 이미 숱하게 봤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마번도 앞에서 봤죠. 피의자 신문할 때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을 했는데 수사기관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참여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 신문을 했다.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뭡니까? 위수증이에요. 그래서 전문법칙 이전에 게임 오버가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가번부터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이미 적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 왜?
이것만 있으면 되죠. 저기 빠졌잖아요. 요건에 흠결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번 가보시면 형사소송법상의 조서 작성 방법에 대해 따라야 하지만 자,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기명만 있거나 날인만 있더라도 하자가 경미하면 증거는 인정된다? 아닙니다.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의 서명이 빠졌어요. 근데 왜 빠졌냐? 피고인이 도장을 안 찍겠다고 버텨서 못 찍었대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증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예외적으로 증거는 인정하느냐? 그러지 않죠. 왜? 피고인이 예를 들어서 피의자 신문서를 읽어봤는데 이거 말한 대로 안 쓰여있다. 그 요구를 하는데도 만약에 안 들어주잖아요. 도장 안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서에 대해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 말미에 기재되었다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형식적으로 뭘 해야 돼요? 도장 찍혀 있어야 된다? 안 찍혀 있어야 된다? 찍혀 있어야 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라번. 라번은 이제 나중에 참고인 진술조서인데요. 자, 가명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가명. 자, 그러면 뭐냐? 우리 법 어디에도 자, 뭐다 피의자 신문조서든 참고인 진술서든 아니면 심지어는 공소장이든 본명 쓰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명으로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가명이란 이유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라번 중요한 판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명 때문에 문제되진 않아요. 가명 때문에. 자, 됐고 그 다음 마번 가보면 자,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는데, 자, 그 절차가 비록 행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좀 문제가 되는 지문이죠. 어쨌든, 자, 요런 절차.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피의자 신문 주소가 적법하게 피의자 신문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는 거고 그 다음 뭐죠? 조서 작성 방법도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문은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지문입니다. 왜냐? 옛날 판례다 보니까 한 건데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우리 애매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번 넘겨버리고요. 그러니까 라번까지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판례라서 함부로 말하긴 그렇지만 애매하면 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요게 지금 법이라는 게 이렇게 격동기를 맞아가지고 계속 개정됐으니까 판례는 옛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걸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쪽을 지울게요.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 계속 쓰는 말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검사 거를 봤는데, 그럼 뭐 또 있어요? 자, 사경 것도 있죠? 네,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인정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경 거는 옛날부터 이랬어요. 근데 검사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일단 보시면 어떤 거냐. 같이 쭉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피고인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하시면 누구냐면 피고인 당해 피고인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공범.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논리적으로 따지면, 피고인 아닌 자가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피고인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공범인 공동피고인.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갑과 을이 있어요. 갑과 을이 이제 공범입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피의자 신문서를 만들었는데 이걸 을한테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가 된다? 이 피의자 신문서를 만약에 이쪽에다 쓰고 싶다 이거예요. 이쪽에다 쓰고 싶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을의 피의자 신문서는 뭐가 된다? 자, 을은 뭡니까? 갑의 입장에서 피고인이라고 했습니까? 피고인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피고인이 아니라고 했죠. 피고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이거 참고인 진술서가 됩니다. 자, 뭐가 된다? 참고인 진술서가 돼요. 그럼 참고인 진술서면 어떻게 되면, 자, 일단,
참 아직 안 배웠지만 일단 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적, 실, 특, 그 다음 뭐다? 반대신문.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게 일단 여기다 검사라는 말 써놔야겠구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서. 옛날일 때 적실특일 때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서가 적실특일 때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차피 뭐다 여기서 다 증거는 인정됐으면은 자 뭐가 돼요? 적실특이라고 하면 뭐만 남습니까? 반대신문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반대신문. 그러니까 반대신문 하려면 자 뭐다 이걸 증거로 쓰려면 자 갑이 을을 반대신문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신문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니까 자 만약에 증거로 쓰고 싶다면 갑이 을을 반대신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복잡해지고 있죠? 갑이 을을 반대신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신문 하려면 전제가 있죠. 을이 법정에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을의 출석이 필요했습니다. 을의 출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갑한테 쓸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겁니다. 증거 능력이 없게 돼요. 출석을 안 하면.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는데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 계속 복잡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증거 능력이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온 이유가 이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셔가지고 안 나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계속 나오니까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314조의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증거로 써먹을 수 있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옛날의 논의입니다. 옛날의 논의. 자, 옛날의 논의고 대신 사경은 그렇게 못했어요. 사경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피고인한테,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유리해집니까? 불리해집니까?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겠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경과하고 검사과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부분을 잠깐 보면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 똑같이 이제 가면 어떻게 된다? 갑과 을이 뭐다? 공범이에요. 공범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만들어진다? 검사가 아니라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쓴다? 갑한테 쓰는 거예요. 갑한테 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은 얘도 피고인 아닌 자니까 어떻게 된다? 똑같은 구조가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판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뭐다? 이거를 증거로 쓴다고 하면 내용 인정인가요? 내용 인정 누가 해야 돼요? 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갑이 자, 갑이 뭐다?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갑이. 근데 갑이 내용 인정한다는 얘기는 을의 출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 3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뭐다? 사경권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검사과하고 사경과가 이게 국법에 따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생기잖아요. 차이가 생기죠? 그걸 없애려고 만든 겁니다. 그걸 없애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뭡니까? 현재는 의미가 없죠. 현재는 이제 의미가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놓고 5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의 증거는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검사하고 사경하고 똑같아졌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바로 여기처럼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뭐다? 이렇게 되면 갑이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을의 출석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을이 뭐라고 떠드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14조는 적용도 안 된다.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원만 보세요. 5번은 갑원만 보세요. 공범인,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을이 증거로 하며 부동의하는 경우 갑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법원이 을에게 갑에 대한 반대 신문의 기회를 주었고 특신 상태가 인정된다면 자 체크할까요? 을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거기다 체크하고 증거 뭐다? 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을이 뭐예요? 지금 여기 갑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내용을 부인했다 이겁니다. 그럼 증거로 쓰면 됩니까? 안 된다 이거죠.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다? 검사하고 사경에서 이 부분의 해석론의 차이가 생겼는데 지금은 뭐가 됐습니까? 조문이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해석론은 똑같아지는 거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다음 6번, 7번 예, 사례 문제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경이죠. 사경도 이제는 뭡니까? 똑같아졌어요. 똑같아졌는데 그럼 우리가 사경만 좀 알아두면 되겠죠. 나머지는 됐어요. 됐고 사경만 보시는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뭐가 됩니까? 사경이죠. 그럼 사경은 누가 있겠어요? 자, 일단 사법 경찰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사법 경찰리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죠. 바로 여기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습니다. 누구? 외국 수사기관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만들어진 건 다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신문했죠? 뭘로 취급한다? 사경 작성 피해자 신문으로 취급한다. 근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하고 사경하고 이제 구별을 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자, 뭐다? 255페이지 1번 가보면 자, 뭐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요? 증거를 할 수 있다. 똑같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답번 있는데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라번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라번이 이제 뭐다? 라번은 어떤 얘기냐면 여기하고 조금 응용 버전인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것도 지워놔야겠구나. 라번은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A 사건에 자, 뭐다?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어요. A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습니다. 근데 A 사건의 공판에서 이걸 내용 인정해버린 겁니다. 내용 인정했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B 사건이 또 공판을 들어간 겁니다. 공판을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 내용 인정했으니까 증거는 있잖아요. 그럼 증거는 있으니까 이거를 또 여기에 사용하고 싶다 이거예요.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 내용을 인정했으니까 그냥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이게 논의가 된 거죠. 그랬더니 뭐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래서 다시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뭐다? 다시금 내용을 인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라번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뭡니까?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당해 사건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별개 사건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A 사건에서 내용 인정했는데 B 사건으로도 공소가 제기됐을 때 A 사건에서 내용 인정한 피의자 신문을 증거로 쓸 수 있냐?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쓰려면 다시 내용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마저 읽어봅시다. 피해자였던 피고인이 별개 사건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그 조서는 당해 사건에 대한 유죄의 증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금 내용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보면, 자, 2번에 이제 가번이 있는데, 자, 뭐다? 이 공범. 자, 아까 봤던 여기죠. 공범이 있는데, 여기 이 공범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모든 종류의 공범 다 넣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다? 양벌 규정에 의한 공범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 있죠? 읽어봅시다. 그래서 자, 중요한 판례가 되겠죠. 형사소송법 312조 제3항은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도 뭐다?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항범 관계 있는 사이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종류의 공범이다 이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양벌 규정에 의한 공범도 포함을 시킨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번 의미 없습니다. 예, 넘어가시면 되겠고 옛날 거니까. 그 다음에 다번 있죠? 다번 뭐라고 했어요? 자, 외국 수사기관 뭐다? 사경이라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미국 범죄수사대 연방수사국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번은 바로 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 그럼 뭐예요? 피의자 신문 과정 적법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과정도 적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뭘 합니까? 피의자 신문 할 때 뭘 하죠? 진술거부권 고지하잖아요. 그럼 진술거부권 고지받았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자필로 기명달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남의 걸로 했어요. 아니면 엉터리 서명이에요. 아니면 서명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충족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달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게 되죠. 근데 이건 요걸 충족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사경과 있죠? 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서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서 뭡니까? 증거능 인정 요건 둘 다 똑같이 뭐다? 적 내용 인정. 그러니까 내용을 부인한 경우에는 증거능이 없다. 당연한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나범. 자, 형사소송법 312조 3항에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자, 내용 인정이 뭐라고 했어요? 기재 내용의 뭐다? 진실성. 실질적 진정 성립하고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자, 그래서 자, 뭐다? 피의자 신문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설명되어 있는 거죠? 실제 사실과 부합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답은 뭐냐? 답은 또 이제 계속 이제 적실특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요게 있죠. 이제 뭐냐면 과거과 아까 이제 과거 국법에서 뭐가 됐습니까? 적실특이었었죠. 검사 작성. 피순조가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실질적 진정성립인데 이걸 만약에 부인하잖아요. 피고인이 이거 말한 대로 안 써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체 증명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의미 없습니다. 다 삭제해버렸어요. 현재는 삭제된 겁니다. 삭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인정할 때 내용을 만약에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혹시 대체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대체 증명 방법 있다 없다? 없어요. 규정 없습니다. 규정 없기 때문에 대체 뭐다? 내용 인정은 누가 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 다른 건 절대 없어요. 다른 식으로 내용 인정은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답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자술서가 영상 녹화물에 의해 진정 성립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상 작성되었다는 거 인정했다. 증거는 인정될 수 없다 있는데 맞긴 맞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대체 증명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뭘로만 할 수 있다? 내용 인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직접 내용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자, 됐고 그다음에 라번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 뭐가 돼요? 자,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 부인하고 있는데 다른 어딘가에 내용 인정이 써 있어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번 보시면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죠. 근데 뭐다?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근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서징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대요. 그럼 기재가 돼 있으면 이건 오타입니다. 명백한 오기가 되고 뭐다? 피고인은 뭐라고 있어요? 내용을 부인하고 있죠? 그럼 증거로 못 쓰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체 증명 절대 안 된다. 그걸 알아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에 좀 중요한 게 많이 있긴 한데 가번, 다번, 바번만 보세요. 나머지는 너무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제 자잘하게 막 말장난이 너무 심하니까 큰 틀은 이거예요. 그래서 가, 다, 바만 보세요. 자, 그래서 가번 보시면 바로 형사소송법 312조 제3항은 자, 뭐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기 피의자 신문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얘한테 쓸 때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번 맞고 그다음에 다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어가는 거죠.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의리 내용을 인정했어요. 의미 없다 이거예요. 왜? 갑이 내용을 인정해야 되잖아.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바번 가보면, 바번 또 최신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공범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공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범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갑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교사범인 을은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갑과 을이 함께 기소된 공판적에서 갑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을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못 쓴다 이거죠.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되는데 부인하고 있잖아요. 못 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은 사실상 하나의 판례인데 요걸 얘기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공범은 모든 공범. 그래서 뭐다? 하나 심지어는 또 뭡니까? 양벌 규정에 의한 공범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 가보면 행위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사업주. 또 나왔네요. 요거 바로 양벌 규정.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은 자, 가번부터 보겠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사업주가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행위자의 법정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사항의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주가 공판계에서 체크할까요? 조서의 내용을 부인. 당해 피고인 내용 부인했죠? 증거는 있다? 없죠. 그래서 뭡니까? 갑이 내용 인정한다. 갑이 내용을 부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번.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이는 공범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범관계입니다.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 또는 개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행위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주소에 관한 형사소송법 312조 사항이 아니라 공범은 뭐예요? 요거 312조 사망 얘기잖아요. 사망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망.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번 보시면 이제 가다라마가 이제 흐름이에요. 하나의 판례 흐름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봅시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양벌 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공판기일에 양벌 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내용을 뭐 했어요? 부인했죠? 못 쓴다 이거예요. 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계속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이 그림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라번.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라도 당해 피고인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312조 사망이 적용이 뭐다? 부정이 된다. 증거는 없죠? 그리고 증거는 없고 그 다음 뭐다? 의뢰 출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14조로 갈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314조 또 나오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됐고, 마범. 자, 피고인의 사용인이 위반 행위를 하여 피고인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용인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는 그 사용인이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더라도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연결이 돼요. 나중에 314조 다시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자, 그리고요. 6번, 날려버리세요. 6번, 7번, 8번 다 날려버리시고, 자, 9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 가보시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314조의 적용 여부. 또 똑같은 얘기죠.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만 보고 갑시다.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너다 공범끼리 피의자 신문조서. 그러니까 사경인데 옛날에 사경권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검사권 똑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번 위 가와 같은 법리는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 등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또 마찬가지죠? 계속 똑같은 거 나왔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번 갑과 을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갑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이후 사망을 했네요. 사망에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판 유비 또는 공판기일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을 진술할 수 없는 때 해당하므로 을의 자술서는 그 작성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갑과 을이 뭐 했다? 공모했죠. 공범입니까? 아닙니까? 공범이잖아요. 그러니까 314조 안 간다 이런 뜻입니다. 말은 거창한데 뒤에 얘기해요.
돌아가셔도 안 된다. 3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또 가보겠습니다. 10번도 마찬가지죠. 자, 제목 볼까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주소와 314조의 적용 여부. 적용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갑과 을이 공동 피고인으로 공소 제기된 후 을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갑이 공판기일에서 을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서의 내용을 부인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증거 능력 없습니다. 그렇죠? 공범이니까. 그다음에 4번. 자, 갑은 을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을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주소에 대해서 갑이 그 내용을 부인할지라도 을의 사망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증거는 인정할 수 있다. 안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당해 피고. 그러니까 요게 피곤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뭐다 4번 틀렸고요. 4번도 마찬가지죠. 갑과 을은 공모하여 병에게 상해를 가했는데 갑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지만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러면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뭡니까? 막 증거를 할 수 있다. 안 된다라는 거죠. 돌아가시면 끝난 거예요. 공범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아주고 314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뭐다 피의자 신문서 검사과하고 사경과하고 봤는데 이제는 해석문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제가 이걸 했다가 지운 거 있잖아요. 이제는 의미가 없고 요게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사냐 사경이냐 똑같다. 이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피의자 신문주소에 관한 내용들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272페이지의 진술주소, 이건 참고인 진술주소인데요. 자, 참고인 진술주소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